그럼 취득 시효는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효력으로 권리를 취득해 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그래. 남의 땅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해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남의 땅에다가 등기되어 있는 채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취득시효예요. 그럼 일단 취득시효의 주체를 물어보면, 취득시효의 주체는 그냥 여러분들은 누구누구도 취득시효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럼 그냥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오해해버려.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권리 능력 없는 재단도 취득시효 주체가 될 수 있다 나오잖아. 그럼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대상. 일단 국유재산 안 돼. 그래서 토지 일부도 될 수 있고,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과 이름이 불분명한 땅, 성명불상자의 토지도 될 수 있고, 공유 지분도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될 수 있고,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비 관리라는 법률상 공용 부분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하나 외워놓으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일부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고, 성명불상자의 토지, 그 다음에 자기 지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공유 지분도 될 수 있으므로 외워본다. 일성이 자지.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점유취득시효는 끝에는 안 따라서 읽네.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는 외워본다. 자평공. 자평공으로 20년이면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평공 선무까지. 이때 여기서 무과실을 물어보거든. 우리는 지금 무과실은 등기를 믿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에 관한 것이다. 선유 점유인데 대해서 무과실 점유다. 이렇게. 이것이 취득시효의 대상과 객체. 그러면 이제 취득시효 완성자. 지금 이 취득시효는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여기서 점유를 해. 을이. 근데 이 을이 점유를 하는데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개시를 해.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20년이 딱 경과되면, 20년이 되면 여기서 20년이 경과하면 여기서부터 따지는데, 20년 되기 전에는 소유자는 여기서 얼마든지 불법 점유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소유자는 여기서는 불법 점유자에게 물청, 부청, 손청 다 있어. 근데 20년 딱 지나버리면 이 사람은 우리는 시효 완성자라고 하자니까. 그래서 이거 시완이라고 하자. 이게 시완. 20년 딱 시효 완성해버리면 이 을은 갑에게 오히려 등기 청구권이 생겨. 이렇게 등기 청구권. 따라서 소유자는 이때부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20년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물청, 부청, 손청 있다고 없다고?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셔고는 못 내놓겠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유할 권리. 그 다음에 우리 시환이는 등기해야 권리 취득하니까 등기 청구권이 있어.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등청은 등기해와야 소유자가 되니까 물청이야, 채청이야.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니까 채청이므로, 여러분들 채청 그러면 아무에게나 특정인에게만 청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시완소에게. 따라서 20년간 점유하는 동안에 여기서 소유자가 A로 바뀌었다면, 이 시점에서 소유자가 갑에게서 A로 바뀌었다면, 이 사람은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따라서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다면 그 사람에게는 등기 청구한다고 못 한다고. 완성 전에는. 이해를 하니까 저는 머리가, 이 사람은 요 때가 되면 15년째 소유자가 변경됐어. 그럼 요 사람은 20년이 되면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아이씨. 따라서 시효 완성 전에 다시 시완소에게 들켰다고 승질 내지 말고 나한테. 요 사람은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전에 이해관계 맺은 자는
다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시효 완성 전에 등기가 넘어가거나 이 토지에 대해서 무슨 압류 별거 다 한다고 해서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안 된다 기억하면 돼. 취득시효 중단 사유.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갑이 사람에게 물청, 무청, 손청 행사해야 취득시효가 중단이 돼. 그냥 토지에 대해서 등기한다든가 토지에 대해서 압류한다든가 등등의 사유는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시완소에게. 따라서 시효 완성 후에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 갑이 시효 완성 후에 요 시점에서 A에게 팔았다면 이 사람은 등청의 상대방이 돼 뭔데? 여러분들 후꽝이다. 시효 완성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 꽝이야 꽝 이렇게. 야 이거 별거 없어. 자, 시효 완성 당시에 등청의 상대방은 다 같이 시완소에게. 시완소가 누구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다. 이렇게 하나 외우면 전이다 후다 할 것도 없어 별거. 어디 그러면 시효 완성, 이게 시효 완성이에요. 시효 완성. 시효 완성 전에 이해관계 맺은 사람에게 등청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시효 완성 후에는 돼 안 돼? 이 사람은 한없이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 해주시오 그래서 등기하게 되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 행사에서 권리를 취득해버리면 이제 이 사람이 등기를 해줬어. 그러면 시완이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해서 원시 취득해버려. 소급해서 다 같이 소급해서 원시. 그러면 소급표 나오면 여러분들 무권토 취치에 또 외우셔야 돼. 소급해서 원시 취득한다. 그러므로 소급해서 원시 취득하니까 잘 들어야 돼. 여기서 등기해주면 요때부터 을이 소유자인 셈이 되니까 요 기간 동안에 갑과 이해관계를 맺은 제한물권자는 싹 소멸해버린다. 원시 취득하니까. 다만 시효 완성 후에 이해관계 맺은 자에 대해서는 꽝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보호해줘야 돼. 다. 자, 그래서 등기 청구했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더니 이전 등기가 되면 소급해서 원시 취득해. 그런데 소유자야 시완소야 내가 시효 완성자이므로 등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어이 미쳤어. 해서 여기다 A에게 팔아버리면 A는 시효 완성 후에 이해관계 맺은 자이므로 꽝이야 이게. 이제 A에게는 대항 못해. 그러면 시완이는 이제 시완소에게 야 등기해달라고 그랬는데 네가 기어이 팔아먹었지?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아니면 여기 봐 두 번째. 자 등기 청구했는데 갑이 A에게 이전 등기가 되어서 갑이 등기해주는 게 이행 불능이 되었잖아. 그럼 우리는 후발 불능만 나오면 졸다가도 대상 청구권이 기억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따라서 자, 잘 들어야 돼요. 시완이가 시완소에게 등기해달라고 해서 시완소가 교회 담임으로 등기해주었어. 그럼 끝났어. 등기해주면. 그럼 등기해주면 시완이는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해서 법률 문제가 종료가 돼. 근데 등기해달라고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면 등기해줘. 기어이 팔아먹어. 그럼 법률 문제가 생겼지.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권리를 취득했고 시완이는 소유자에게 계약상의 채권 채무는 없었어 지금.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또는 시완소가 A에게 받은 매매대금이잖아. 그 대금 내놓으실 수 있어. 이게 대상 청구권이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등기 청구했는데 시완소가 A에게 돈을 잔뜩 받고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하여튼 훅 빵이니까 저당권은 보호해준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시효 완성자가 이렇게 이전 등기 해왔을 때 저당권도 따라왔거든 지금. 그래서 시완이가 저당권자에게 대신 변제했지. 자, 돈을 소유자가 은행에 잔뜩 돈을 빌려 썼다고 5억을. 근데 이전 등기 해오면 저당권도 따라왔다고. 그래서 시완이가 저당 채무를 대신 변제했어. 갑이 꾸어 쓴 돈을 은행에 대신 변제하고
시환소야, 내가 꾸어 쓴 돈을, 네가 꾸어 쓴 돈을 내가 갚았는데 네가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에게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시환소가 하는 말이 누가 자네 보고 갚으라고 그랬어? 지가 지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취득했잖아. 그러므로 부당이득 받는 의무는 없다. 그래서 이제 외워봐. 일단 시효 완성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고 등기 청구권이 있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대상 청구권은 등기 청구 후에 생겨. 후에. 등기 청구 안 하면 그런 것들도 안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대신 갚았다면, 대위 변제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 자, 외워본다. 자, 외워본다. 점등 후 볼 때 있고 부청 없다. 그럼 이게 머릿속에 지금 금방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놓은 것을 하나의 말로 해놨으니까, 아, 시환인은 시환소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고 등기 청구권 행사했고 등기 청구 후에는 불법행위나 대상 청구권이 있고 대신 돈을 갚았다면 부당이득 하는 청구권은 없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자, 문제 풀어보면서 해결하자. 151페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취득시효는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걸 반드시 해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 이거 해놓고 다른 걸 공부해야지 50%씩 나오는 것들을 공부해봐야 헛공부하는 거니까. 1번 점유취득시효 틀린 것은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맞아? 그냥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내가 금방 이렇게 했잖아.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해주면 소원 취득한다고. 다시 한번 소원 취득했다. 원시 취득인데 소급해서 원시 취득이야. 그것도 소급해서. 2번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이 생기면 소유자와 시효 완성자 사이에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채무가 생긴다. 맞지?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 그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법률 규정 대신에 우리는 계약상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우리 계약상. 계약을 맺은 적이 없잖아 지금. 을이 갑과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약상에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채무불이행 그러면 틀려 이런 것들이. 4번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시환인은 시환소에게 하는 거예요. 시환소에게. 따라서 등기부상의 명의가 만약에 갑이 무효등기라면 이 사람은 시환소가 아니잖아. 알아들었나?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무효등기라면 그 사람은 시환소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꼭 기억해야 돼. 따라서 시환인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무효등기 명의인이야? 진짜 소유자야? 진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무효등기 나오면 여러분들은 진정 소유자를 대위한다 이렇게 탁탁 튀어나와야지. 무효등기 나오면 소유자는 물부손이 있다. 소유자의 채권자는 대위한다. 그렇게 해결할 거라고 이렇게. 5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 자, 시효 완성 후에 나왔어. 시효 완성 후. 여기다가 이 사람이 그 전에 가등기 하고 어쩌고 간에 여기다 미리 가등기 했대, A가. 근데 가등기 후에 본등기 했대. 그럼 붙고 따질 것도 없어. 그냥.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효 완성 당시에 목적물에 등기했다고 해서 절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그러므로 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 했지? 그럼 그 사람에게는 전부 꽝이요. 그냥. 꽝.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하면 돼. 훅꽝이다 이렇게 외워놔. 훅꽝. 5번에다가 훅꽝 이렇게 써. 훅꽝.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진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봐. 그럼 문제가 다 풀려. 자, 06번 취득시효 주체 틀린 것은 자기 소유물도 될 수 있다. 일부도 된다. 국유재산은 될 수 없으나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일자 동그라미 쳐놓고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효 완성자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기산점 나오잖아. 20년의 기산점 절대 임의로 우리 시험에 20년이다.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을 쓴 건 아무것도 없어. 전부 점유 개시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점유 개시지부터 그때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칙은 우리 시험에 항상 손해배상 청구권 출발점, 뭐 기산점 있잖아. 절대 마음대로 못 정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결하면 돼. 기산점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계속 이 을이 1970년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시방 얼마냐면 2020년이에요. 20년. 그러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산점을. 근데 원칙은 안 된다 하면 돼. 원칙은. 그 다음에 5번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이라 동그라미 쳐. 소급한다. 그럼 소급한다 나오면 얼른 무권토 취취해 이렇게 외워줘야 돼. 무권토 취취해 이렇게. 자, 153페이지 152페이지에 7번 보자. 부동산의 취득시효 틀린 것은 1번 무과실은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라 맞아 틀려. 여기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평공 선무까지고 그냥 점유 취득시효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잖아. 요거 이런 거 평범한 거니까 맞네. 그 다음에 2번 성명 불상자의 땅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고. 세 번째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주의할 건 여기 포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무효등기 명의인이다 하면 틀려. 이렇게 무효등기 명의인이 아니고 시완소 얘기해야 돼. 시완소. 시효 완성당의 소유자 얘기해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하고 약속을 해야 돼. 시완이는 시완소 얘기할 수 있다 할 때 시완소는 진짜 소유자라는 걸 전제해야 돼. 진짜 소유자. 그래서 시효이익의 포기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해야 돼. 진짜 소유자에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안 된다. 그 07번에 5번 압류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이다. 밑줄 보세요. 취득시효 중단 사유에다가 이렇게 써.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시완이에게야. 시완이에게. 요 사람에게 청구해야 돼. 시완이에게 물부손 행사해야 돼. 물부손 행사. 그래야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돼.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등기했다든가 가등기했다든가 소유권 넘어갔다든가 일체 압류했다든가 이런 거 있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해해 놓으시면 돼. 소유자 변동이 생겼어도 계속 취득시효 해 가잖아.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08번 틀린 것은 시효 완성자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에게는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는. 여기 봐. 이 사람은 소유자에게는 소유자가 물부손 행사하잖아. 그럼 못 내놓게 털 수는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소유자에게 내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 등기 청구가 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자가 아니야. 여기서는. 1번 맞아 틀려. 맞아. 2번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동그라미 쳐. 자, 등기 명의인이 바뀐 경우 시완이는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에게 주장할 수? 그래. 이게 전에는 괜찮다 그 말이야. 이게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하는 거니까. 3번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쳐. 후 등기 명의인이 변경되면 설사 등기 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존재했다. 이 말이 뭐냐면 설사 등기 명의 가등기를 했어도 그 말이야. 가등기를 했어도 시효 완성자는 변경된 등기 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는 훅광이다 써버리면 돼. 훅광 이렇게 그냥 훅광이다. 4번 취득시효 기간이 진행 중인 동안에 등기 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취득쇼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을 내워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사람의 변경이 되면 반드시 점유 개시시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야. 5번 취득쇼 완성 후 동그라미 쳐. 후 완성 후 등기 명의인이 변경되면 등기 명의가 바뀐 시점부터 다시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2차 취득쇼 주장할 수는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때부터 20년 또 주장할 수 있다. 그것도 후야. 시효 완성 후에 이렇게. 09번 주택사. 자, 취득쇼 완성 당시에는 일반 재산이었대. 일자 동그라미 쳐. 근데 완성 후 동그라미 쳐. 완성 후. 완성 후 행정재산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후 그러면 꽝이요 그냥. 취득쇼 완성 당시에는 일반 재산이 잡종재산이었는데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변해버렸다면 그때는 꽝이야. 꽝 안 돼 이렇게. 취득쇼 주장할 수 없다. 2번 점유자가 자 밑으로 점유자가 주장했대. 주장하였다. 그런데 인정되지 않았대.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깨져 안 깨져? 우리는 자평공 성계적은 추정된다 이렇게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평공 성계적은 추정되니까 스스로 주장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돼. 그래 가만히 있어도 된다. 2번은 그냥 상식이야 이거. 3번 취득쇼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 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도 원칙은 안 되지만 계속 동일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기산점 선택할 수도 있다. 4번 취득쇼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진다. 맞아? 불자 동그라미 쳐. 후불 때 여기 후불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보다 점등 후불 때 등기 청구했는데 제3자에게 팔았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받은 돈 대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점등 후불 때. 그 다음에 5번 취득쇼 완성 후 그로 인한 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에 부담이 없는 소유권 취득한다. 맞아 틀려? 저당권 후꽝이라니까 이거. 후꽝. 저당권 있는 걸 취득을 해. 그래서 저당권 없애려고 대위변제했다면 대위변제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내놓으시 할 수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 부청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면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60점 맞는 거야. 이런 것들 확실히 알아놓으면. 왜? 취득쇼는 꼭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 꼭 나오면 이 정도만 알아도 시환이는 시환소에게 점등 후불 때 있고 부청 없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문제 다 풀려야 되는 거예요.